네, 오늘 유로 시장, 외국 시장, 역외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일단 유로 시장과 외국 시장은 직접 금융 방식이냐, 간접 금융 방식이냐. 직접 금융 방식이라는 거는 이제 발행 주체가 투자자를 직접 상대한다는 거죠. 간접 금융은 은행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외국 시장이나 유로 시장이나 직접 금융 방식으로 주로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외국 채권 시장이 있을 수 있고 유로 채권 시장이 있을 수 있어요. 직접 투자자가 이제 발행자와 이렇게 맞닥뜨리는 시장, 채권을 통해서 중간에 이제 은행을 통해서 예금 대출 이런 게 일어나는 시장이 이제 중개 시장, 간접 금융 시장인데 외국 시장의 경우는 이제 외국 중개 시장이 되고 유로 시장의 경우는 유로 중개 시장 그래도 되는데 보통 유로 커런시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유로 시장을 혹시 뭔지 잘 모르는 분은 어떤 통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US 달러라고 그럴까요? US 달러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통화잖아요. 근데 미국 영토 밖에서 US 달러 표시 예금이나 US 달러 표시 채권이 발행돼서 거래가 되는 시장, 그게 유로 달러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유로 시장이라고 그러면 어떤 통화로 표시된 자금이 해당 통화 발행국 이외의 국가에서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엔화 표시 예금이 일본 영토 바뀐 영국에서 만들어졌다. 예금이나 채권이 거래가 된다. 그럼 그것도 유로 시장입니다. 유로 엔화 시장이 되는 거죠. 반면에 외국 시장은 해당 통화 발행국 내에서 비거주자 외국인이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시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외국 시장과 역외 시장이 이게 일맥상통해요. 역외 시장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금은 모두 그 나라 통화로 표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비거주자가 미국이면 미국에 가서 달러 표시 예금을 하는 거야. 또는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 시장이 외국 시장이에요. 외국 중개시장의 경우는 관련 금융기관은 대부분 그 나라에 위치한 금융기관이고 거기에 비거주자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뉴욕 시장에서 이건 이제 채권에 있는데 비거주자가 달러 표시, 미국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면 그게 외국 시장이다. 왜냐하면 비거주자가 그 US 달러 표시 그 통화를 쓰는 미국에서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이게 외국 시장이에요. 그래서 외국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비거주자가 특정 국가의 금융시장으로부터 그 나라 통화 표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 그러니까 조금 전에 비거주자가 미국에 가서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면 그 채권이 외국 채권이고 그 시장이 외국 시장인데 그런 채권을 특히 미국에 해당하는 그런 외국 채권을 양키 본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비거주자 외국인이 일본에서 엔화 표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면 사무라이 본, 영국에 통하는 브리티시 파운드인가요? 그럼 브리티시 파운드 표시 채권을 영국에서 비거주자가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면 불독 본드. 중국은 위안화죠. 외국인이 중국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면 판다 본드. 한국에서 외국인이 한국의 통화인 원화 표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면 그건 아리랑 본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유로 시장은 그 역사적으로 동서냉전의 산물이에요. 이게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부딪히고 있을 때 이제 소련이 기축통화가 달러다 보니까 달러는 필요한데 이거를 미국 영토 안에 달러 예금을 하면
유사시에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미국 금융기관이 그걸 다 그냥 압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련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달러는 필요하고 그 달러 예금을 미국 영토 밖에다가 만들었어요. 유럽이라든지. 이게 이제 유로 시장의 시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로 예금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달러 예금. 그 미국 영토 안에 있을 때는 미국 중앙은행의 통제도 받고 그러는데 그 달러 예금이 미국 영토 밖으로 나가니까 미국 중앙은행의 통제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규제가 약하다 보니까 더 좋은 예금 금리를 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게 된 거죠. 60년대 중반 이후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고 유로 커런시 시장은 달러 표시 자금이 미국 이외 지역인 뭐 독일 금융기관에 달러 표시 예금으로 들어오거나 엔화 표시 자금이 일본 이외 지역인 영국 금융기관에 이거 틀렸네. 이거 엔화 표시 예금으로 들어오거나 그러면 그게 다 유로 이렇게 되면 유로 N 커런시 마켓이 되겠죠. 넓은 의미의 유로 시장. 여기서 이제 예금 대출을 단기로 이제 처음에는 시작을 했고 그때 그 기준금리 단기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게 런던을 중심으로 한 리보 금리고 이게 이제 유로 연합이 출발하면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리보 금리가 또 리보 금리처럼 만들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중장기 대출을 하게 되는데 은행들이 이제 중장기 대출의 경험이 워낙 거액의 대출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유로 시장의 산물처럼 협조융자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신디케이트 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여러 금융기관이 동시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큰 은행도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중소 작은 은행도 또 그 서로 그 일종의 윈윈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 대출 조건은 뭐 기준금리가 리보 금리일 수도 있고 미국의 우대 대출 금리일 수도 있고 또 2000년대 이후로는 유리보 금리일 수도 있고 거기 기준금리 플러스 0.5에서 1% 정도의 스프레드를 얹어서 변동금리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그 스프레드는 그대로 놔두고 이 기준금리가 리보금리가 변하면 같이 이게 변동금리로 바뀌어지겠죠. 대출 기간은 3년에서 10년 정도로 하는데 보통 3년에서 5년 동안은 거치 후 분할 상환하는 형식이고 무담보예요. 담보 이게 이제 인터내셔널하게 그 대출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담보권 행사를 하기가 어려워서 무담보로 하고 있고 자금 대출은 계약이 이루어진 날 일시에 한꺼번에 대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을 통해서 차입자가 선택적으로 인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로 본드 채권 시장의 경우는 유로 본드 마켓은 그 유로 시장에 보니까 이제 유로 채권 시장도 뭐 그 응용해서 알 수 있겠죠. 일본 기업이 달러 표시 채권을 미국 영토 밖인 런던에 매각하면 이 채권이 유로 달러인데 이것도 잘못 썼네요. 달러 채권이 됩니다. 그죠? 달러 표시 채권을 런던에서 매각하는 거니까 달러 채권이죠. 근데 미국 영토 바뀌니까 유로 달러 채권이죠. 죄송합니다. 유로 엔화 채권이 아니라 유로 달러 채권입니다.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김치 본드를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표시 채권을 한국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한국은 달러 쓰는 나라가 아니라 원화 쓰는 나라인데 뭐 미국 기업이 또는 독일 기업이 하여튼 국제적으로 한국에 와서 한국 통화가 아닌 달러 표시로 채권 발행하면 그게 김치본드가 되고 홍콩은 홍콩 달러라는 것이 있죠. 근데 홍콩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면 그걸 딤섬 본드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일종의 유로 본드로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중국 영토 밖이라고 본다면, 그죠? 글쎄요, 이거를 중국 영토 아니다라고 보면은 뭐 외국 채권으로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홍콩은 또 홍콩의 그 통화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유로 채권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발행 주체는 외국 채권 시장이나 유로 채권 시장의 경우 발행 주체가 아주 굵직굵직한 그 큰 기관들이에요. 세계은행 또는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국제기구거나 각국의 중앙정부거나 지방정부거나 공기업이거나 뭐 한국의 한국전력 또는 다국적 기업 같은 것이 이제 그 유로 또는 외국 채권 시장의 발행 주체가 되고, 이때 투자자는 주로 기관 투자자인데, 그때 이제 채권을 발행할 때 도움을 주는 그 투자은행들이 있죠. 이 투자은행들은 이게 굉장히 발행 그 액수도 크고 그 좀 전문적인 그런 어떤 전문성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나 뭐 모건 스탠리 같은 국제 투자은행들이 주로 이제 관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역외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외 시장은 오프쇼어 마켓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자국의 규제를 피해서 세금 외환 관리 면에서 특혜를 주면서 누구한테? 비거주자한테.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독려하는 시장이 이게 역외 시장이에요. 여기에는 세 가지 형태의 역외 시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외 일치형, 즉 자국민과 비거주자 외국인의 차이가 없어. 똑같아요. 그런데 워낙 자국민한테도 규제가 약하고 세금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몰려온 거야. 비거주자들이 몰려온 거야. 이게 내외 일치형의 역외 시장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나라가 영국과 홍콩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내외 분리형 역외 시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유로 시장이 너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 자국의 비거주자 외국인을 좀 끌어들이고 싶어요. 그래서 내국인과는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비거주자 외국인을 끌어들이는 그런 내외 분리형 시장이 미국의 경우 뉴욕의 IBF라는 시장이 있고요. 일본에는 JOM이라는 시장이 있고, 싱가포르에는 ACU라는 시장이 있고요. 바레인한테는 OBU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조세 피난처형 역외 시장이 있죠. 여기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뭐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그런 혜택을 주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여기다 만드는 거죠. 거래 기장만 하는 그런 실제 거래가 나지는 않는 그런 시장. 중남미에 있는 뭐 많은 나라들, 바하마, 나소, 케이만군도 등등, 이런 시장이 조세 피난처형 역외 시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